법치주의와 체제 수호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주최로 대한민국 체제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노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를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의례는 여러가지 시설이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애국가 1절 제창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의 선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오가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안녕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네, 일동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내빈 모두 소개드리지 못하고 한 분 특별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로 원로이신 양동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긴급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바른교육 실천행동 대표이신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만 그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하야를 종용하는 듯한 그런 칼럼이 나오고 또 국민적으로 국민들은 지금 편향된 언론에 의해서 상당히 선동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오도 있지만 그 가오에 대해서 우리가 걸러내고 그런 갈등들은 법치주의적 장치 또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 정해진 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게 길거리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하야 진국을 유도하는 그 책임 있는 공당에 또는 책임 있는 지자체장들이 앞장서서 그 길에 나서고 있음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그런 위기가 과거 헌정 질서가 중단돼서 굉장한 국가적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제안했고 우리 연석회의의 단체들이 지금 동의해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 시국에 대해서 광야에 친 민영기 대표님 발언 좀 해주시겠습니다. 호소문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발언 자리에 앉으셔서 그래서 제가 최순실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정말 지금까지 느끼는 이 심정은 아마 여기 오신 분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19일 날 당선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린 거를 그동안 4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걸 씹어가지고 넘어뜨리나 여기에 계속 집중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지금 2년 6개월이 넘었죠. 지금도 그 건을 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부를 짚고 있습니다. 지금 이 최순실 사태는
우리는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최순실을 옹호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시정해야 됩니다.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기화로 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 좌익의 음모를 우리는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떻게든지 이 기회에 아주 진짜 큰 멱살을 크게 잡은 겁니다. 이 보수 우익의 멱살을 꽉 잡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됐다. 자기들 세상이다. 내년 2017년 선거는 자기들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승기를 잡았다. 그래서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종편, 공중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방송, 신문, 모든 언론이 한편으로 치우쳐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막아야 됩니다. 같이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양동환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런 또 김기수 변호사님, 도태우 변호사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하고 이 자리에 같이 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세움의 이보희 대표님께서 발언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바로 세움의 이보희라고 합니다. 지금 그 대부분의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지금 거의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한마디로 규정하면 법질서 체계가 아니고 떼법이라고 보시면 가장 적합한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렇게 떼법이 펼치는 그런 사회 구조와 그 운영 방법으로는 법칙은 이미 뭐 거의 고사 상태까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법치가 무너지는 사회가 어떻게 그 지속적으로 정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이 어떤 뭐 초법적인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보기에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씨가 호가호위한 것이죠. 그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요. 무조건 뭐 유력 정치인들이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대통령 하야를 논하고 탄핵을 논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촛불 시위 등등을 일삼고 있는 그런 좌익 세력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법치주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린코리아 대표이신 조영환 대표님께 말씀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합리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합법성, 합리성, 상식성, 진실성, 정상적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지금 한 열흘 사이에 모조리 사라져서 북한식 전체주의 사회가 될 수 있는 그 전야라고 합니다. 이게 이고 토탈리테리안 소사이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빙자해서 최순실 씨가 뭐 행위했는지 안 했지만 이런 범죄가 있다면 이거는 매우 험한 범죄입니다. 아마 권력형 비리가 가장 약한 것 중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하나가 일어났다고 보고, 이건 이제 아마 나중에 엄격하게 말하면 범죄가 거의 성립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어이가 없으면 끝날 수 있는 상식적 판단으로, 왜냐하면 뻔히 보이는 돈을 대통령이 돈을 떼먹으려고 하겠어요. 질환자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 곁에 있는 지탄받는 사람이 인사에 좀 개입됐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법 처리하면은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정상적 사회는 사법 처리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남의 약점 정도 잡아가지고 돈을 갈취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의 나쁜 사악한 이건 악마적인 일이 지금 한국 사회에 벌어집니다. 이거는 하나의 최순실씨가 빌미는 됐지만은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이라는 정치사 혹은 정치 이념 그 갈등의 모든 측면에 보면은 좌익 선동 세력이 이제 좌익 혁명이 매우 가까워졌는데 최순실이라는 좋은 소재가 생겨가지고 합리적, 합법적, 상식적, 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무력화시킨 이 전체주의 운동에서는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연구를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히틀러라든지 또 북한이라든지 모든 전체주의 운동할 때는 이것은 한 공식적으로 치면은 더하기 빼기 정도 공식이 한국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거 해결 못 해가지고 온 언론 선동 수단이 다 선동 세력에 빼앗기고 합법적으로 처벌하라는 세력의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 선동 수단 다 뺏겼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피를 부를 수 있고 해결책이 저는 이런 몰상식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적인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모든 소위 전통적인 선동 수단을 빼앗기지만 지금 SNS라는 매우 특이한 선동 수단 그거는 뺏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그런 중립지대에 있어서 한 10% 정도의 그 영역에서 우리가 진실을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진실을 퍼뜨리려면은 진실을 퍼뜨릴 소재 메이킹 뉴스를 할 수 있는 뉴스 이벤트를 만들어줘야 SNS라도 퍼지는데 아마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그 법원 앞에 가서 했는 거 두 번째 이거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리즈로 SNS라도 이게 선동 세력의 히스테리다.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정치적 히스테리에 불과하다. 이거는 좌익 선동 세력의 좌익 혁명의 완성 단계에 왔다. 이 세력은 광주 폭동 세력이요, 이 세력은 광우병 폭동 세력이요, 이 세력은 바로 이순신 폭동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퍼뜨릴 수 있는 소재 중에 두 번째가 이 사진일 겁니다. 이런 사진을 자꾸 만들어줘야 SNS라도 앞으로 성명서도 제가 봤는데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파에서 아니 기가 죽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제 모기 목소리 내는데 지금은 모기 목소리가 좌익이든 우익이든 모기 목소리가 천둥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은 SNS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북시, 진실의 북시가 사라지지 않아야 지금 거의 암흑 시대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아무 방어 능력도 없는 최순실 씨 조카 살리까지 이제 사돈 8촌까지 다 뒤집어 가요. 사돈 8촌이 어제는 곰탕국을 먹었는데 5방울을 남겨놨다. 이게 중세 때 만영사당 할 때에 천사가 하늘끝 위에 올라가는 것 가지고 신부 악마 새끼들이 논쟁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악마의 패턴은 동등한 겁니다. 지금 21세기라고 바뀐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악마와 정상입니다. 악마와 천사의 싸움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합리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악마와 악마가 싸움입니다. 이 무당끼리의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무당급 중대 귀신들이 이것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정치주의 에지테이션에서는 이건 무당과 무당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 번째 이거를 만드는데 신문 광고도 냈는데 너무 반갑고 승리의 기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패자 한번 패배한 투견은 다시 쓰지 않는다. 이게 이병철이가 삼성을 만든 기운이었어요. 패자들 말고 패배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만들면은 101%의 촛불만 켜도 저 암흑을 걷어낼 수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전체주의적인 폭동, 군중선동, 날조,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걷어낼 수 있는 아마 여기에 그루터기가 되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기쁘고 앞으로 김기수 변호사님하고 우리 배 변호사님하고 해가지고 배짝하고 기억나 도 변호사님하고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우리도 아스팔트에 전사가 우리입니다. 민영이는 나도 있고 지금 시간 두들겨 맞고 자기 안 갚으면 하는 사람은 걸려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피해자의 기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앞으로 걷어내야 됩니다. 성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전쟁을 하면은 남국의 시대의 영웅이 우리 하는 역사가 한국 역사가 우리에게 주었다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전부 단다면은 초선도 다 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망하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그 방법밖에 없던 어차피 망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 전쟁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은 선전 순동수단 깨끗이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많지만 시간을 많이 빼면 네, 대표님. 다시 한번 네, 소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대표님 말씀처럼 말씀 나온 김에 우리 피켓을 모두 한번 들고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으로 지켜내자 법치주의라고 크게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전에 연단을 안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켜내자. 지켜내자 우리는 법치주의. 이거 지켜내자 법치주의. 예, 세 번을 연달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특보님 조금만 더 높이 들어주십시오. 예, 특보님 조금만 더 높이. 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지켜내자 법치주의. 지켜내자 법치주의. 지켜내자 법치주의. 예, 진실로 박수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지켜내자 법치주의. 지켜내자 법치주의. 지켜내자 법치주의.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촛불 시위대의 숫자와 우리가 모인 숫자만을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조영환 대표님 훌륭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경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가 된다면 능히 5,000명, 7,000명 모든 대한민국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새로운 그 기운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입구에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이 소중한 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 필수적인 오병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격려하면서 큰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액션이 하나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옆으로 손을 한번 잡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하면서 이렇게 가슴 손을 대고 대한민국을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랑합니다. 네. 됐죠?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외침이 광화문에서 10만 100만의 외침이 될 수 있는 날까지 우리가 힘껏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성명서와 대국민 호소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는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대통령 하야정
반헌법적 주장에 선동당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킵시다. JTBC의 최순실 비행 폭로 이후 나라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심리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개입한 것과 그의 사생활에 있어서 문제점 등은 마땅히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최순실 같은 인물이 국정에 개입하도록 도와준 청와대 비서실 직원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매몰돼가지고 믿을 수 없는 보도들을 엄청나게 쏟아내었습니다. 야당은 이때가 기회다 하는 식으로 정치판을 뒤엎으려는 공세를 취하고 여당은 공황 상태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비롯해서 국가 질서를 유지해야 할 기관들이 무기력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질서가 지금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분노해서 박근혜 욕하기에 동조하고 이 틈을 촛불꾼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규모 촛불 시위가 박근혜 하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을 보는다. 이런 모습들이 정상적인 선진국가의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선진국가의 모습일까요? 지난 200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시위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성과 법, 합리적 정신, 진실, 정의는 사라지고 오로지 분노와 비난, 감정적 또 무절제한 행동만이 나무해 왔습니다. 선진국가로 가는 역사 발전에 역행하는 현상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경제적 선진국 이상에 걸맞은 법과 이성, 합리적 정신에 입각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법이 아닌 분노에 찬 군중 시위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처벌하려는 의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안보 위기, 경제 위기가 그보다 더 심한 지금 체제 위기가 겹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직시해 볼 때 국민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바짝 차려야 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법치주의와 체제 수호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호소합니다. 첫째,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수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은 누구든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응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둘째, JTBC에서 최순실 사건을 보도하자 기다렸다듯이 언론의 융단 폭격과 야당의 정치 공세가 폭발하고 거리에는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가 주도하는 촛불꾼들의 조직적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황 상태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국민들은 이성에 내찾고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미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도 나기 전에 미확인 언론 보도에 흔들려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곧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군중시위로 끌어내리는 행위는 정부 정복 행위와 다른 것입니다. 넷째,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표정은 박근혜 퇴진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의 퇴진입니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면 무정부 상태가 도래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대한민국 붕괴로 이어집니다.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 국민도 지금의 과도한 정부 공격이 대한민국의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최순실이 사건이 일어나자 바로 구성된 것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입니다. 이런 해산된 통진당, 잔당 등 전국 좌파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군중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들의 실체를 알고 이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촛불 시위대들이 박 대통령을 사임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야당과 운동권이 주도하는 연립 과도 정부를 만들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가보안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정교과서,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 이런 것들을, 이런 대한민국 수호장치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경찰, 검찰, 정부, 사법부, 청와대조차도 야당과 좌파들의 집중 공격 앞에서 지금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결코 이들의 촛불이나 대법에 불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는 여러분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여덟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 국민들은 마음으로 애국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행동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결하여 대한민국 앞에 놓인 체제 위기를 직시하고 애국 활동의 깃발을 뚝 들어서 후손들에게 영원한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2016년 11월 3일 법치주의와 체제 수호를 위한 시민단체 6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호소문 낭독 민영기 대표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하야라는 반헌법적 주장에 선동당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킵시다.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정치권이 나타낸 혼란 상황과 국민 심리 동요는 개탄스럽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여인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이외에도 적법한 형사 절차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정된 자는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이러한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야당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국민은 미확인 사실을 자의적으로 부풀리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만 듣고 분노하며 이 틈을 파고든 촛불꾼들은 국민을 선동하여 매주 도심 촛불 집회를 기획하며 법 절차를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내용을 냉정히 따져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사과한 연설문 사안 외에 최순실의 비행이나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등은 아직 모두 언론 매체들이 보도 내용일 뿐 공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들을 가지고 야당들은 정치 공세를 전개하고 여당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정상적일까요? 최순실의 비행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 사안일까요? 만일 언론 매체들의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100번 양보하여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대통령이 사임할 만큼 엄청난 범죄입니까? 향후 사법당국의 재판 결과 및 국회의 검증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과오가 드러나면
대통령은 그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오가 확인되기도 전에 박 대통령에 대하여 사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표정은 박근혜 퇴진이 아니고 대한민국 퇴진입니다. 북핵과 경제위기 등 국가 지도력이 간절히 요망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강제 퇴진으로 국정 공백과 혼란 상태가 초래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현 시점은 이성을 회복하여 법에 따라 일을 풀어나갈 때입니다. 자유민주적 법 절차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단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법 질서를 벗어난 방법으로 처벌되는 것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도심 시위가 기획되고 있는 11월 5일이 백남기 장례식, 11월 12일이 민중총궐기에 대해 건전한 애국시민 제 단체들은 막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위 지도부가 당일 법 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경찰력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한다면 이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집회 시위 자유를 넘어서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쉬운 것이 법 질서의 속성입니다. 이 성명서에 작은 힘을 보탠 시민 단체 모두는 국민 여러분께 대통령 하야라는 반헌법적 주장에 선동당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헌법 질서의 존폐위기가 11월 5일과 11월 12일 눈앞에 있습니다. 선장에 대한 비판이 배 전체를 침몰시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중자애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4일 법치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덩이도 커다란 눈덩이도 작은 핵이 있어야 굴려질 수가 있고 커다란 태풍도 작은 비의 핵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법치주의의 기강을 세우는 진정한 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